이 13일간의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막이 올랐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 총각을 다투며 종일 서울을 누볐는데요. 그야말로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자정.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정을 시작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리 3선을 한 구로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당내 의원들, 율동단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시즌2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년 있다 시간 끝나는 양반이 정부하고 싸움만 하고 1년을 보내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마음대로 때려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자정 지하철 방역 작업을 했던 오세훈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온 박원순 시장이 그대로 계속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시장입니까?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범죄를 심판하기는커녕 그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선 오 후보가 박 후보를 18.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이번 달 말까지만 가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물론 한 표 한 표가 다 중요하겠지만 여야 각각 선거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절대 놓칠 수 없는 연령대가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2030, 국민의힘은 3040이라는데요. 공통적으로 포함된 30대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됩니다. 그 이유를 윤수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진영에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집중 공략할 타깃이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박영선 캠프는 집 나간 2030을 되찾아오겠다. 그리고 오세훈 캠프는 열세인 3040을 빼앗아오겠다고 답했습니다. 2030 젊은 층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왔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는 2030 세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지난해 총선 때도 2030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터진 LH 사태 여파로 젊은 층의 민주당 지지를 더 이상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박영선 후보는 20대와 30대에서 모두 오세훈 후보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20대와 30대 모두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20대에서는 오 후보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3040을 붙잡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달 초 여론조사를 보면 연령대 가운데 40대 지지율이 가장 낮습니다. 최근에는 연령대별로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30대와 40대 지지율이 낮습니다. 특히 40대에서는 유일하게 박영선 후보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이 3040 세대 표심까지 끌어와야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 두 후보가 모두 얻고 싶어하는 30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선거 이슈 중 30대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곳은 단연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30만 호 넘게 공급하겠다. 이 목표는 비슷하지만 가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김철웅, 김민지 기자가 그들이 내놓은 부동산 묘수를 살펴보고 따져도 보겠습니다.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드리겠다.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지 30년 된 서울 노원구의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렇게 낡은 공공주택 단지부터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부지는 서울시 소유인데 토지는 시가 계속 받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해서 평당 분양가를 1,000만 원 밑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공약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5년간 분당의 3배 규모인 30만 호를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 6천 호입니다.
저로서는 그냥 집만 있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상권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애들이 삶이 윤택해질 텐데 그것만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또 땅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우려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민간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서민 아파트 공급 취지는 좋지만 활용 가능한 땅이 제한적이고 주민협조 등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프레이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느 사람들이 공공 주도로 하는 사업에 들어갈 것이냐, 주민들이 반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된 적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장점은 일단은 공공이라고 하는 신뢰성 있는 기관이 중심이 돼서 추진한다고 한 점이죠. 박 후보는 최근 박원순 전 시장 때 정한 35층 규제와 관련해선 일률적 규제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있고요, 목동에도 있고요, 잠실에도 있고요, 압구정동에도 있고 상계동에도 있고요. 높이 규제도 풀고 정말 신속하게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1971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4년 전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박원순 전 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들어 사업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13층 24개 동 규모의 1,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오 후보의 공약대로 용적률도 높이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완화가 된다면 1,000세대 이상 공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년간 분당의 4배 물량인 36만 호 공급을 공약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되고 나면은 밀려나서 막상 실현되지는 않은 게 오래전이거든요. 이번 정권에서는 공공으로 이제 그거를 했었고 규제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부작용들이 더 부각이 됐잖아요. 시장의 어떤 부분들은 확실히 이제 민간에 맡기는 게 맞고.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은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이 300%까지는 올려줄 수가 있고요. 상향되는 용적률만큼은 주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를 막을 보완책 없이는 집값만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도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으로. 오 후보는 재산세 감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